네, 안녕하세요. 돌파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이 트레이딩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거나, 혹은 경력이 짧으신 분이거나, 데이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다면, 뭐,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혹은,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배우거나 혹은 또 고가의 유료 강의를 통해서 배우거나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배우고자 했을 텐데 실전에서 막상 그 맞닥뜨리다 보면 또 배운 대로 또 제대로 안 되는 게 또 이 데이 트레이딩이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그 매매 방법이고 또 반면에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봐왔던 패턴들인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실전에서 과연 이러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기존에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하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마다 각자가 다 틀려요. 근데 크게 나누면은 돌파 매매, 눌림 매매, 낙주 매매, 지지선 매매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가 이게 아마 주류를 차지할 겁니다. 지지선 매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뭐냐면 이거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전 저점이라든가 전저점이라든가 정고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만약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게 쌍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에 전저점을 여기가 지지선일 될 수가 이 지지선을 보고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또 여기가 저항이니까 요걸 뚫었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죠? 내려왔을 때 요걸 다시 지지선으로 보고 여기 눌림목에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전저점이 될 수도 있고 전고점이 직전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지지선 매매는. 그래서 요거는 실전에서 굉장히 그냥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선 매매도 결국은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고 또 낙주 매매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눌림 매매는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낙주 매매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런 전저점이 낮아졌을 때 여기보다 여기가 낮아졌을 때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게 낙주 매매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꼭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거를 분봉상에서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이 1분 봉상에서 만약에 20, 60 이렇게 돼 있는데 주가 올라갔다 푹 떨어져도 낙폭이 크면은 이걸 낙주 매매로 인식을 하고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오리지널의 그 낙주 매매의 기본이지만 실전에서는 이것보다는 그냥 낙폭이 크면 낙주 매매로 인식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분 짓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낙주 매매도 결국 눌림 매매에 다 해당이 되고 이것은 다 하락이라는 그 용어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던 저희 매매의 한 90% 이상은 돌파 매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양봉 매수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음봉 매수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봉 매수는 눌림목 매매나 지지선 매매를 하는 게 좋고 눌림 매매나 지지선 매매 혹은 낙주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음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양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돌파죠. 그죠? 근데 이 돌파를 도대체가 어디를 돌파해야 제대로 된 돌파고 또 그 성공률이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돌파면 무조건 하시다 보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계속 그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돌파 매매에 대한 거는 제가 돌파 매매 총정리한 게 올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제가 잘 설명해 놨고 오늘 설명드린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이 패턴을 찾고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기본 패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데이트레이딩 패턴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돌파에는 파워 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돌파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일 고가, 여기. 당일 고가를 갱신하는 당고 돌파가 있습니다. 당고 돌파. 계속해서 고점이 갱신되고, 그 다음에 눌림이 있죠. 여기 A 고점을 찍고 눌림을 줄 때, 여기서 음봉 매수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음봉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하는 트렌드 매매, 이제 양봉 매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B 고점. 이제 이렇게 A 고점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를 뚫으면 괜찮은데, 못 뚫을 경우에는 쌍봉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건 큰 파동을 보고 했을 때. 떨어지고 다시 여기에 눌림을 받고 이 하락 추세, A 고점과 B 고점을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여기가 이제 C돌파,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꼭 매수점이 아닐 수 있어요. 매수점은 항상 전고점, 직전 고점을 넘는 자리, 여기가 되거나 혹은 여기가 되거나 합니다. 그러면 C돌파 할 때 여기가 이 추세선을 넘고 올라가서 눌러줄 때 여기도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오후장에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9시에서 3시 20분이라면, 그래서 C돌파는 항상 오전에는 안 나와요. 오전에 한 11시 지나야 좀 나오고, 지나야 나옵니다. 시간대 어느 정도 흘러야 파동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상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트랩도 이 당일 고가를 돌파한 후에 눌림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이것보다는 이게 더, 뒤늦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데이트레이딩 이 패턴은 전부 다 시간대와 관련이 있어요. 시간대라는 거는, 어떤 한 종목에서 이런 A고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고, 그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오후장 가서 이렇게 C돌파가 나오는 건데, 이 패턴을 갖고 제가 이 기준 속에서 실전에서 이런 패턴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는 이 파워 돌파는 뺍니다. 이거는 파워 돌파는 제가 기존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보다도 여러분들 돌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크게 나누면 데이트레이딩에 한해서는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여러분들이 자, 파워 돌파 매매는 주로 뉴스 매매라든가 뉴스 재탕 매매일 경우에 파워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주 매매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5가지 패턴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파워 돌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생략을 합니다. 주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남은 돌파는 요 3개인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당일 고가 돌파, 그 다음에 트랩 돌파. 트랩 돌파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눌림에서 나오는 돌파를 말하는 겁니다. 눌림 돌파. 그 다음에 C 돌파는 직전 고점 돌파.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 이렇게 분명히 틀리죠. 이거는 A 고점을 찍고, 그죠? 이렇게 나올 때. 그래서 모양도 틀리고 패턴도 틀리고 그 위치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 매매 대상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브적으로 합니다. 그냥 주력 매매는 아니고 서브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 뉴스 매매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남는 게 이 3가지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고가 돌파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거의 이게 만낚시 하게 된다면은 이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게끔 해요. 90% 이상이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속한 것이 트랩 돌파도 같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예비 신호라는 개념도 제가 한번 올려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동영상 보세요. 요렇게. 요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C돌파는 시간상 이거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하게 되지만, 당일 고가 돌파를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당일 고가죠. 당일 고가를 돌파를 하려면 여기 예비 신호가 나온 다음에 이게 이제 트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트랩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고 돌파,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까지, 여기 당일 고가를 돌파하려면 이런 예비 신호를 보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당일 고가 돌파에 따라 들어가서 이게 여기 당일 고가 돌파에서 또다시 양봉이 나면 이때부터 이제 매도로 분할 매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눌러주면 눌림에서 음봉 매수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게
이제 지지선 매매인데 당일 고가를 넘었으니까 다시 지지가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눌림목 음봉 매수도 되지만 저는 음봉 매수를 권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다시 똑같은 이런 매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 모형을 보시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당일 고가 돌파는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당일 고가 돌파를 하느냐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가를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고가를 넘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죠. 그죠? 또 고가를 넘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고가를 넘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고점을 당일 고가를 못 넘으면 주가는 쌍봉으로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이런 매매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형이 간단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이 모형을 제대로 못하고 또 종목을 못 찾아내요. 일단 종목만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이 매매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종목을 내가 볼 때 90% 이상은 못 찾는다. 이게 찾더라도 매매 방법을 모르면은 이 매매는 할 수가 없고 또 이 매매는 뭐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률 3% 이상 한 종목당 한 회당 뭐 5% 이상을 꿈꾼다 이러신 분들은 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수익률이 1% 미만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에 빈도수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이 패턴이 빈도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횟수로 해서 수익률을 찾게 하더라도 그 수익률을 모아가는 작은 수익률을 모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미수 쓰고 하면 예를 들어서 1% 5회 하면 5%죠. 여기다 미수 쓰면 10%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매매 방법이 잘 하시면 이게 이론상은 이렇게 되는데 실전에서는 또 먹다 깨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매매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장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매매를 많이 하죠. 여기서도 매매하지만 여기서도 많이 매매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아까 눌림은 이 돌파와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자, 요런 개념 속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 설명을 간단히 하시면 이건 뭐 맨날 하는 거니까 별거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전일 대비 20% 라인, 이건 내가 나누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10% 라인이고, 전일 대비, 요건 이제 5%. 그쵸. 그 다음에 이건 M골드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사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보조지표 하나 넣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거의 안 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아리까리 할 때, 그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트랩, 지금 제가 여기를 설명한 트랩, 눌림에서 나오는 트랩일 그런 돌파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런 거는 뺍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파워 돌파는 뺀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느닷없이 나오는 이런 파워 돌파는, 그죠? 그, 뉴스 매매일 특징주 뉴스가 떠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혹은 재탕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는 서브로 합니다. 서브로. 이건 하실 분 하고, 오늘 이건 제가 이미 이전 동영상들에서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해서 오늘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이 뜨고, VR가 간 거죠. VR가 가고 갭이 떠서 이제 매매하는 방법인데, 이건 이미 제가 많이 설명해서 생략을 하고, 오늘은 이게 아니고 주력인 당일 고가 돌파하고, 아까 트랩, 그 다음에 C 돌파인데, 그 중에서 이제 당일 고가 돌파 매매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자료는 2월 초부터, 구정 들어가기 직전 금요일까지의,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구정 직전 전날까지 그 현황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무작위로 뽑아놓고 하나하나 제가 그 실전에서 어떠한 그 패턴이 나왔는지를 설명드리고 공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한미 반도체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나간 거 갖고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물론 지나간 거라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다르게 또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공부 자료는 지나간 거 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과거 기출 문제를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이거를? 이거는 진짜 시험에 들어갔을 때 기출 문제와 비슷한 경향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기존의 그 수많은 그 지나간 과거 차트들의 공통된 점, 그죠? 공통된 패턴, 반복되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이 실전에서 똑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그거에 맞춰서 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런 공통된 패턴, 그죠? 이런 공통되고 반복되는 패턴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립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공통된 규칙이나 패턴을 따라서 배우면 됩니다. 꼭 제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구간을. 자, 이 구간을 봤다고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찍어봐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굉장히 아마 그 물어보면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신은 음봉 매수입니까? 양봉 매수입니까? 음봉 매수인 분은 어디서 할까 하면 아마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나 여기를 찍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양봉 매수 하시는 분은 여기나 여기를 찍어낼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어떤 걸까요? 정답은 없죠. 그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정답에 일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그죠? 왜냐하면 제일 싸게 샀으니까. 근데 실전에서는 이 뒷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더 떨어지는 리스크를 과연 우리가 커버하고 이 종목을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 있냐 이거죠. 제가 볼 땐 그런 확신은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종목 선정도 잘해야 되지만 타점도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타이밍도. 이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전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제가 양봉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봉 돌파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양봉 돌파에서도 당일 고가 돌파에 집중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데서 들어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죠? 항상 고점을 넘어야 죽기, 간단한 이론이에요. 고점을 넘으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죠? 이거죠. 고가를 갱신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고가를 넘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모르죠. 더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이런 어떤 그게 없죠. 이론적인 근거가.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호가창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가창이 필수입니다. 필수. 여기 이 돌파 매매, 특히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최종 그 매수 결정을 할 때는 호가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고 양봉 매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양봉 매수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할까요? 여기서 매수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호가창을 잘 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또 물린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다 이렇게 더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차트를 제가 보고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도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은, 가장 좋은 돌파 매매 방법은 당일 고가 돌파다. 이게 가장 좀 약간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가장 확실해요. 왜냐면 당일 고가 넘을 당시에 호가창을 보면 여기가 마치 당일 고가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에. 요 정도의 좀 뭉탱이 그 저거가 있거든요. 매물이. 그 이거 먹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간다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요 부분이.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호가창이 어려워요. 배열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맨 위에 있을 수도 이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가창 배열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전에서 보면은 호가창이 뭐 여기에 여기에 이제 매도 총 잔량이 있으면 이게 뭐 이 매도 총 잔량이 커야 된다, 작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잖아요. 유튜브에 이런 거 실전에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매도 호가창만 잘 보시면 돼요. 매도 호가창만. 매도 호가창이 이렇게 균일하게 돼 있냐, 혹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돼 있냐, 혹은 뭐 역사각형으로 돼 있냐, 이런 게 배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고 매물이 어떻게 깔려 있냐 위에 호가창에, 그거입니다. 그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이미 세팅을 다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주도주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 거래량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조국권 검색식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가 설명드리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를 넘을 때, 그러니까 요걸 보고 아마 여기에 할 것 같아요. 요 봉에. 요 봉에 좀 약간 위험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도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보고 있다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눌러주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고, 그죠? 여기 64,700 있죠? 고가. 이거 고가를 넘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당일 고가를 넘기 전에 예비신호가 보여야 좋다 그랬죠? 예비신호. 이 예비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신호는 트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예비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신호를 잡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또 여기 있죠?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지만 또다시 여기 고가, 요거는 이제 음봉으로 나와서 눌러줬다가 다시.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하는 거. 그래서 이 배열을 잘 보시면 1분봉입니다. 이거 지금 1분봉인데 22, 60보다 크죠? 정배열상, 그 다음에 5일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 상태에서 그 당일 고가 돌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일 고가 돌파라는 건 알겠다. 그죠? 충분히 이해하죠. 이거는 뭐 이해 못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이걸 보고 찾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예비신호를 보고 찾아야 되나? 그죠?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예비신호, 어느 구간을 또 예비신호라고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몰라버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같은 이런 배열이라도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예비신호라고 볼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 이런 예비신호는 여기서부터 당일 고가에서부터 여기까지 당일 마이너스 3%. 그죠? 당일 고가에서 마이너스 3% 떨어진 구간을 요 사이를 예비신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아래는 여러분들 매매 안 하시면 돼. 그래서 이 3% 구간에 들어온 종목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매수할 건지 돌파할 때 매수할 건지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검색식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돌파 직전에 종목 찾는 방법 검색식까지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키움으로는 또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키움 다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키움도 다 돼요. 제가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실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마이너스 3% 구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변형시켜 이제 그 구간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음영이 돼 있죠. 노란 박스. 이게 지금 예비신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비신호 구간을 이거는 제가 2%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로 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 구간이 다 예비신호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돌파 직전에 양봉을 찾아야 돼요. 예비신호를.
그죠? 그럼 돌파 직전에 양봉을 찾아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좀 애매하죠. 여기는 좀 애매하죠. 그죠? 여기는 애매하고 다 애매하죠. 자,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종목을 찾아내서 돌파할 때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다른 사례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 자, 노루페인트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자, 넓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몇 프로냐면 제가 3%로 해놨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3%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 아주 범위를 좁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좀 넓게 해도 됩니다. 그 3%까지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좋죠. 여기가 사이가 3%입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종목만 찾아내면 돼요. 검색을. 그래서 매매를 당일 고가를 넘을 때 매수하는 방식 그런 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이 타겟 안에 들어왔죠. 그럼 이놈이 일단은 예비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타점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여러분들 매수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못하면 당일 고가를 넘을 때 한다. 그쵸? 자, 이 안에서도 예비 신호 아까 제가 모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일 고가를 넘는 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면 예비 신호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꼭 매수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되지만 좀 지켜봤다가 눌러줬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갈 때 해도 되고 정 모르면 당일 고가를 넘을 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매매를 전혀 안 해요. 신경을 안 쓰죠. 이 부분은 뭐냐? 할 수 있는 게 C돌파밖에 없어요. C돌파하고 어떤 지지선 매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지선면 잘 모른다 치고 C돌파 매매가 가능하죠. C돌파 매매 또 뭐냐 이겁니다. C돌파 매매는 이제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고점이잖아요. 최고 A 고점은 당일 고가를 말하는 거고 B 고점은 A 고점보다 다 낮은 거는 다 B 고점이에요. 근데 이 B 고점은 항상 B 고점은 22평과 62평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B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건 B 고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 고점과 B 고점을 연결시켜서 하락 추세선을 만들 때 이걸 뚫고 나올 때가 C돌파고 그 다음에 C돌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매수 타이밍은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그죠? 이거라 그랬잖아요. 직전 고점. 그 직전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거.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 C돌파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다. 그게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넘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C돌파 여기 추세를 전환되는 시점은 여기지만 그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직전 고점의 저항을 넘을 때 매수 타이밍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을 때 하든가 눌러줄 때 하든가 그죠? 이렇게 눌러줄 때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재돌파할 때 하거나 그래서 요 부분이 다 C돌파 구간입니다. 요게 그래서 그 모형이 요겁니다. 요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여기죠. 그쵸? C돌파 눌림 다시 재돌파 여기가 다 C돌파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도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검색식으로. 혹은 이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건 다 검색식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이 시도파 찾는 방법도.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면 오후장에 주도주가, 급등하는 종목 쉽게 찾는 방법 제가 올린 방법이 있는데, 그 10분만 갖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간단합니다, 이게. 의외로 간단해요. 등락순위 있죠? 10% 아래 종목은 안 봅니다. 10% 위에 종목에서만 봐요. 주도주. 그래야, 왜냐면, 왜 시돌파가 나오는 원리를 보시면, 시돌파가 왜 나오냐면, 주도주는요, 종가 관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종가 관리. 즉, 돈 많은 애들, 엿장수 애들이 종가 관리 하느라고, 오바나, 그러니까 스윙을 하려고 슬슬 모아가는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슬슬 올라가는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종가 관리. 이게 이제 종가 관리인데, 종가 관리 할 수 있는 종목을 여기서 찾아내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특징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2060 역배열이 나오다가 61선을 올라가서 B고점을 만든다. 요거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60, 20과 60, 이걸 역배열된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어디서? 여기서. 10% 위에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 쭉 보면, 이거는 일봉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일봉하고 같이 보고, 이건 돼, 안 돼. 이러고 하다 보면 몇 개 안 남아요. 딱 3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 그 종목을 지켜보는 거야, 끝까지. 그 다음에 이 종목보다 더 유망한 게 나오면 체인지하고.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죠. 물론, 검색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엉뚱한 종목이 이런 패턴이 나오면 또 안 되니까, 자기가,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거, 종가 관리가 들어오겠다 생각되는 종목을 노려서 이런 종목이 나와야지, 이런 패턴이 주도주가 아닌 종목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검색식으로는 다 잡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060 여기 역배열 돼 있죠. 역배열 돼 있다가 60선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B고점을 만들고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죠. 그죠? 이게 C돌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돌파 패턴도 굉장히 유력하다. 그래서 아까 돌파는 파워 돌파, 당일 고가 돌파, 트랩 돌파,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한 종목 갖고 나온 게, 당일 고가 돌파하고, 그 다음에 C돌파 나왔죠. 자, 여기 이 사례 갖고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자, 만약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건 파워 돌파 신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 돌파 패턴을 보시면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요렇게 갔다가, 그죠? 이렇게 파워 돌파 나왔다가 여기 음봉 나오고 다시 고가 돌파할 때, 그죠? 개념은 똑같죠? 당일 고가를 넘을 때 매수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제가 파워 돌파 패턴을 분봉상에 설명을 하면서 5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파워 돌파 패턴이 나올 때는 이 5가지 패턴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요거 파워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고 다시 재돌파하는 거. 그래서 이건 4번 패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건 내가 충분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매매 대상은 항상 제가 매매 대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5% 이상에서 20%, 뭐 많게는 25%까지도 있는데 5%에서 20%가 매매 구간입니다. 매매 구간. 매수 구간. 여기서 매매라는 겁니다. 매매 구간입니다. 5%하고 20% 사이에서 3%, 5% 이하는 잘 안 봅니다. 20% 이하도 이상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따. 제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항상 운동장 2개로 나눠 놓는다. 여기는 상따 구간, 여기는 상따하러 가는 구간이고, 여기는 주도주 구간이고, 여기는 뭐예요? 파워 돌파 매매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당일 고가 돌파 매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5% 이렇게 50, 20.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 매매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아시고 한번 제가 쭉쭉쭉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그러면은 두 가지 설명했죠. 그죠? 예비 신호고 세 가지 예비 신호, 당일 고가 돌파, 그다음에 C 돌파 벌써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런 종목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런 거 다 예비 신호죠. 근데 당일 고가를 못 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봐가면서 이제 매매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이 당일 고가 돌파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쵸? 이런 부분들, 이런 사람들은 눌림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눌림도 막 하지 마시고, 항상, 이 20선하고 60선 사이 있죠. 여기에서 60선 매매를 하셔요. 60선 매매, 60선을 등에 대고 하세요. 자, 이 60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이거는 60분봉의 시가선이라고 보면 돼요. 60분봉의 시가선. 그래서 이 밑으로 가면은 60분봉이 음봉으로 가고 위에 있으면 양봉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0선 아래, 그러니까 3분봉, 여기 1분봉이죠. 1분봉입니다. 1분봉. 이건 3분봉의 20선이랑 같아요. 3분봉에서는 20선 같은데, 만약시 60선 아래로 깨져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 이상 다음 양봉이 나오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돼요. 1시간 이상, 즉 60분봉이 바뀌려면. 그렇기 때문에 60분봉에서 한번 떨어지면 굉장히 질질질 끄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지면 매수를 아예 금지하거나 빨리 손절을 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그냥 놔뒀다가 막판까지 들고 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매매, 여기서 60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주가가 20선하고 6선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 있죠, 요게. 요걸 넘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C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요게 직전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넘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양봉 매수일 경우입니다. 음봉 매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봉 매수자일 경우는 항상 돌파를 하는데 거의 C돌파다. 그쵸? 근데 C돌파 위치가 아까, 역배열에서도, 그러니까 2060 역배열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정배열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C돌파는. 요게 이제 2060 정배열이잖아요? 그 대신에 이렇게 짧아요. 요렇게. 그래서 정배열에서 C돌파가 나올 때는 항상 이게 주가가 20선하고 60선 사이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보시고. 자, 빨리빨리 나갈게요. 이제는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종목을 보면 이거 마찬가지죠. 자, 파워 돌파를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이거는 파워 돌파 아까 4번 패턴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이건 파워 돌파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제가 매매를 안 한다. 어떤 걸 하냐? 이렇게 예비 신호로 잡혔을 때. 이건 이제 여기 구간에 들어왔죠. 그렇죠?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걸 예비 신호를 보고 당일 고가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을 때 호가창을 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서인데 여기서 딱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좀 올라가서 삽니다. 그럼 여기서 팔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매매는 당고 돌파 매매는 거의 스켈에 가깝다.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보면 안 돼요. 1%라도 감사하다고 먹고 1% 미만이라도 손실이 안 나는 부분에서는 자르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두들겨 맞는 그런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빠르고 대응이 빠른 스케일을 좀 괜찮게 하시는 분들만 이 당일 고가 돌파 매매를 하시고, 손가락이 느리거나 나는 여기서 매수해서 길게 느긋하게 5% 10% 끌 이런 사람들은 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깨져요. 이거는 재수 좋으면 먹겠지만 그렇게 못 먹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스케일에 가깝다. 당일 고가 돌파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종목 있잖아요. 요 종목을 찾아내는 거, 요게 이제 예비 신호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검색식으로. 이것도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걸 예비 신호를 어떻게 조건식을 조정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거래대금도 미리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요 본봉 나올 때 거래대금을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냐. 뭐 최소 1억 이상 해주고 상승률은 0.5% 이상. 일봉전 대비 요 캔들 하나가 요 두 개를 주고 이 배열을 맞춰야 됩니다. 20, 60, 5. 이 배열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찾아내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종목 찾아내는 게. 이게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검색식 만들기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런 종목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의 특성을 보고 당일 고가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무조건 막 나는 돌파 매매를 어디서 할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돌파 매매를 하면 파워 돌파를 많이 할 겁니다. 눈에 띄는 게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여기에 당일 고가라면 한 방에 이렇게 막 짱대 양보로 뚫는 거 이런 것만 눈에 띄면 여러분들 돌파 매매에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뉴스 매매 이런 거기 때문에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게 뭐 빈번하게 안 나오냐 하면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즉 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파 검색식을 돌리는데 나는 맨날 짱대 양봉만 걸린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돌파 매매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이런 매매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돌파를 해서 당일 고가를 만들고 이렇게 N자형으로 가는 매매를 해라. 즉 눌렀다가 갈 때 이 구간에서 매매, 올라가서 눌렀다 갈 때 이 구간에서의 매매, 올라서 갈 때 눌러줬다가 다시 가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하시냐면 뻥 뚫을 때 이런 매매를 하려고 그래 자꾸. 그리고 여러분들 검색식 하면 이런 것만 또 걸려. 그럼 여기에 뭐가 발생이 되냐? 내동매매가 장렬해요. 내동매매. 손이 나간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재수없게 가면 모르겠지만 푹 떨어져 버리면 이게 멘붕이 오죠. 그러니까 먹을 때는 힘들게 먹고 깨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단 먹을 때는 어렵게 먹고 깨질 때는 쉽게 깨져요. 이런 매매는. 그래서 이런 매매 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돌파 매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C돌파를 하신다거나 C돌파가 오히려 쉽죠. C돌파를 하시거나 혹은 눌림 매매인데 어디서 하냐? 이 안에서 음봉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음봉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양봉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매매를 못 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정비열개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보시면 다 10% 이상이잖아요. 여기 내려올 때에 60선 근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게 왜 여기냐면 이게 3분봉에서 20선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크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1분봉 갖고 보다는 좀 더 큰 봉을 받고 큰 추세를 보거든요. 그럴 때 3분봉을 좀 많이 보는데 여기에서 슬슬 모아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잘 나오고 또 이게 60분봉의 시가선이기 때문에 양봉을 안 깨지려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무조건 이런 데서 사지 마시고 이런 데서 샀다가 퐁당하면 낭패를 보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B고점을 다시 맞는 다음에 그죠? 여기에 이 점을 넘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것도 보시면 C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C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C돌파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60선과 20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20선 위에 안 있으니까 파동이 제대로 안 나오지만 저 직전 고점을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걸 넘을 때 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60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려면 주가가 한번 밑으로 빠져야 돼요. 20선 아래로.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자금 크게 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에서 스케일을 못 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스케일하면은 수익률이 그다지 크질 않아요. 작은 수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익률을 쌓아가는 방식이 당일 고가 돌파 매매고 여기는 좀 길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수익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번하게 매매를 해서 오히려 수수료 거래세라든가 수수료를 못 이겨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대신에 기회는 많죠. 근데 이 부분은 기회는 적지만 먹으면 크다. 이런 C돌파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이제 뭐냐면
20선과 60선의 정배열된 구간에서 나오는 C돌파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빨리빨리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것도 20선과 60선 한번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 삐고점 만드는 걸 보고 이런 자리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것도 찾아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아까 코엘 패션처럼 이런 모양을 보고, 자, 이 지점을 나오게 하든가, 이 지점을 골라내든가, 아니면 20선 아래로 이렇게 정배열 구간에서 10% 위에, 그죠? 여기에서 이 종목 떨어지는 걸 찾아내서 여기 지지라인을 보고 좀 여기만큼을 기다렸다가 하는 매매.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만들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골라내든가 혹은 여기서 골라내서 미리 준비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골라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 검색식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조금만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이거 검색식 만드는 거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파워 돌파 나오고 이렇게 눌림을 줬다가 여기 하고 당일 고가 돌파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파는 거죠. 그냥 그런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런 매매가 어려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종목으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우면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면 이런 게 걸릴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반등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눌림에서 나오는 현상들인데 이거는 20선 위에서도 이렇게 20선 위에서 눌림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눌림을 줄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은 항상 짱대 양봉일 때 매수 금지다. 이건 이제 낙주 매매라 그랬죠. 이런 거는 매수 금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 아래 꼬리밖에 못 먹어요, 이건. 그래서 잘못하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함부로 잡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먹을 수 있겠지만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뭐 아래 꼬리 잡아서 반등을 먹을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반등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건 반사신경으로 먹는 거지. 좀 반응이 느린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짱대 양봉은 다 피하고 단봉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항상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이. 그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이렇게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양봉이 나오려면 이게 단봉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고가를 넘을 때가 타이밍이거든요. 고가를 넘을 때. 여기가. 그죠?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질 때 막 음봉은 잡지 말고 양봉을 잡아야 되는데 양봉을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모양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걸 보시면 A고점 찍고 눌림을 줄 때 반등의 현상인데 이건 아까 20선 위에서 있을 수 있고 20선 아래와 60선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짱대 음봉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짱대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갑자기 양봉으로 나와서 이 고가를 넘을 때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매수 관점인데 장악형으로 해서 이미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위험해요, 이거는. 요렇게 나오면 이건 매수 타임이 안 되죠. 이미 여기 매물이 있으니까 이건 매수 타임으로 하면 안 되고 나왔다가 다시 돌파할 때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 짱대 양봉의 짱대 음봉의 고가를 넘을 때가. 근데 이 자체도 이미 짱대 음봉을 맞은 거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 상승률이 제법 크기 때문에 이게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매매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건 패턴만 익혀놓고 여러분들이 할 건 눌림을 줄 때 단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짱대 양봉, 짱대 음봉, 짱대 음봉 하다가 이렇게 도지나 단봉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가창하고 이제 차트상을 보면 다음 양봉이 바뀌면서 요거를 넘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봉의 고가. 여기 있잖아요. 기본 매수 타점은 전봉의 고가를 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봉의 고가를 넘은 거죠. 이거 고가를 넘을 때도 다 매수 타이밍으로 하는데 짱대 양봉보다는 단봉이 나왔을 때가 반등의 조정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계속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음봉일 땐 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요걸 넘을 때 이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 이건 할 필요 없고. 자, 이거 보십시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거 예비 신호 나오고 이런 건 좀 간격이 높아서 이건 매매하기 어렵고 이런 거 보고 자, 이런 게 반등이 나온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런 원리가 다 통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제 올라갔다 눌러주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넘을 때 들어간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이게 그쵸? 그래서 이런 예비 신호를 잡고 이런 예비 신호를 검색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 호가창을 보고 먹어가는 흐름 들으면 여기서도 잡을 수 있고 여기서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꼭다리에서 빠르게 팔고 나오든가 아니면 좀 더 보든가.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 형식이 강하다. 그 부분은.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예비 신호를 보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라 그랬죠. 당일 고가.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직전 고점을 한번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요런 거. 그러니까 앞에 직전 고점을 항상 생각을 해두세요. 이걸 넘을 때 들어간다. 그럼 꼭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이게.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를 넘을 때.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수점은 쭉쭉 가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양봉 하나 나오고 여기서 두 번째 번까지서 하면 거의 뭐 매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여러분들 좀 길게 들고 가실 분은 당일 고가를 지지라인으로 보고 뭐 버티는 거. 그쵸?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수익을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줄 때 튕깁니다. 줄 때. 그래서 수익은 줄 때 챙긴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요거는 내가 생략을 할게요. 이 방법은 내가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다른 패턴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 보시면 C돌파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쵸? 자, 이걸 보지 마시고 이거 볼까요? 자, 이렇게 했다가 올라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C돌파라는 거죠. 고점과 여기를 그었을 때 여기 C돌파. 그 다음에 직전 고점 여기 그쵸? 여기를 넘는 이런 지점들이 좋을 수가 있다. 요 자리 그쵸?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요 자리 혹은 눌림에서 잡는 거 그쵸? 여기 돌파할 때 하든가 여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잡으면 안 되겠, 여기서 검색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미리 보고 있어야 돼요, 미리. 여기서부터 이미 종목을 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넘을 때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다렸다가 매매하지 않, 여기 이제 눌림해도 되는데 돌파를 생각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이거 매매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는. 그래서 C돌파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한 좀 인내심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런 거는. 여기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도 A고점과 B고점을 이렇게 걷을 때, 그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B고점이, 이제 직전 고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C돌파 자리고, 여기가 C돌파 자리고, 이제 여기가 직전 고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이 매매는 생략을 할게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세요. 제가 이 구간 오고,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은 이미 예전에 다 설명을 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당일 고가 할 때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여기 C돌파 나오는 것만 이제 몇 개 보고 끝낼게요. 그쵸? 여기에 보이죠? 이렇게 여기 지점을 넘을 때, 그죠? 그래서 요런 자리를 들어가는 거야. 직전 고점을. 그래서 이제 먹고 나오고,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 자리, 요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요 자리를.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보는 거 여기서 이 종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검색식으로.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제강. 이건 우리가 뭐 했던 거라서 생략을 하고, 2월 7일. 다 설명했어요, 이거 하면.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갔죠? 예비신호, 당일 고가 돌파, 그죠? 매수. 그죠? 이제 보면 알죠? 타타타. 예비신호가 어떤 거고, 당일 고가 돌파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런 매매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일 고가를 이미 돌파했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데 들어가면 괜히 추격 매수해서 물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차라리 매매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20선하고 60선 사이 기다렸다가 62평 매매를 해라. 근데 이것도 그냥 무조건 접근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놨다가 올라갔다가 놨다가 여기를 넘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방법. 그쵸? 이 방법을 사용하라. 이게 C돌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검색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죠. 이것도. 그래서 이게 이런 패턴이 어떤 거냐면, 제가 또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장중에도 우리가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고, 이겁니다. 20선과 60선이 이렇게 있는데, 정배열된 구간에서 한번 떨어지죠. 20선 아래로. 20선 아래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눌러줬다가, 다시 재돌파할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바로 그게 지금, 그거에 해당되는 패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검색을 하고, 그죠? 종목 검색을 해서 기다려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건 데이 트레이딩이고, 여기는 스케일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데이의 성격이 강하고, 여기는 스케일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케일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 매매 하지 마시고, 이런 매매를 하세요. 기다렸다가 나왔다가, 직전 고점을 뚫는 거. 이게 수익률도 크고 큰 금액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검색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이건 어렵지가 않은 검색식이니까. 자,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다 했어요.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 고점을 찍고 여기 직전 고점을 넘을 때, 그죠? 이렇게 나와서 C돌파가 되고, 근데 여기는 이제 10% 아래니까 C돌파에 해당이 되지 못했다고 치면 또다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직전 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겉버리면 또 이 자리가 C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고점, 이 패턴을 알고, 그죠? 자, 이 패턴을 알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매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C돌파 자리니까. 여기 눌러줄 때. 그 다음에 여기 재돌파 자리.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패턴이에요. 그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패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패턴. 돌파, 눌림, 다시 재돌파.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유력할 때가 많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파워 돌파 매매는 생략을 했고, 당일 고가 돌파할 때 여러분들 그 예비 신호를 찾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예비 신호 구간, 그걸 내가 정해줬죠.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 검색 찾는 것도 이미 다 제가 이전에 동영상 올렸고, 트랩 돌파는 눌림에서 나오는 돌파고, 지금 C 돌파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검색식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꼭 검색식으로 안 하더라도 10% 이상 종목에서 여러분들 주도주를 찾아서 2060 역별이 나온 거를 찾아서 추적을 하라.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패턴을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한 게, 이거 설명했죠.
눌림을 줄 때, 그죠? 눌림을 줄 때 이런 짱대 양봉보다 단봉이 나오고 그 다음 분봉 양봉을 기다려라. 전봉을 넘는 거. 이건 눌림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짱대 분봉 나올 때 절대 매수하지 마라. 단봉이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기서 제가, 그쵸? 여러분들 구간을 만들 때 여기서부터 당일 여기 3% 당일 고가에서 말 3% 구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양봉이 뜨는 거를 예비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런 종목을 찾아내면 되고 예비 신호의 그 조건은 항상 거래대금은 1억 이상 주시고 물론 더 줘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최소 1억. 그 다음에 0.5% 이상 일봉전 상승률은 0.5% 이상을 주면은 요 구간 안에 있는 종목은 다 잡을 수 있고 배열은 20과 60 이렇게 이렇게 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빼먹은 거 있나? 그 다음에 빼먹은 거 없죠? 자 요렇게 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눌림에서 이 패턴 여기에서 스켈 매매가 그 당일 고가 돌파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20선과 60선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전 고점을 다시 넘는 때를 타이밍으로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들어오는 검색식은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20선과 60선 똑같아요. 자, 22평이 62평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5가 22평보다 작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가는 뭐 60선 위에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1분봉에서 종가는 시가보다 자꾸 음봉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식을 요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면 돼요. 자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몇 가지 물론 시간 관계상 내가 끄는 거지 종목 이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누적된 자료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반복 설명이기 때문에 내가 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돌파 매매 오늘 설명드린 거 단일 고가 돌파 매매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눌림 매매도 여러분들 단봉을 찾고 그 다음에 20, 60 사이에 들어왔을 때 그 다시 반등 나오면서 직전 고점 돌파할 때를 한번 찾아보고 요 지지선 매매는 뭐 여러분들 지금 전고점 전저점 그런 거 확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데이트레이딩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